오늘 다른 분들 두 분을 일찍 보내고 이정주 기자만 여기에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정주 기자가 어제 지금 논란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현장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편견이 좀 있어요. 아직도. 여기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혹시 극우적 성향을 가지거나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석열을 찬동하거나 혹은 뭐 장동영을 찬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데 실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구앵커님의 그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이제 비율의 문제죠. 왜냐하면 저런 시위가 예전에 저도 그런 느낌이 언제 받았냐면 제가 이 극우파 시위에 자주 잠입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코드명이 이제 좌파 태극기예요. 좌파 태극기. 네, 태극기인데 태극기들 사이로 좌파 기자가 왔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서부지법 난동 그 계엄 당시에 1월 19일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라고 그 소녀보 목사 깐 압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있는 이런 집회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그때 막 태극기 달고 막 잠입 취재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극우파들 많고 거기서 주장도 거의 모든 국기가 성조기와 태극기가 붙어 있어요. 성조기와 태극기가 뭔가 붙어 있는 조인트 느낌이다. 네. 그거는 거의 클리셰예요. 보수 쪽 극우파 집회 가잖아요. 왜 성조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심지어 외국인들은 미국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네는 왜 우파가 집회하는데 성조기가 왜 나오냐. 보통 우파는 민족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국 중심주의 이런 게 우파거든요. 근데 성조기는 사대주의예요 그냥. 보통 민족주의라고 말하면 그걸 전 동의할 수는 없지만 통상은 극우파들은 자기 나라 제국주의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기를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지배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근데 우리나라 우파들은 진짜 기회주의자죠. 그래서 정말 변형된 괴물 같은 극우파가 많아요. 근데 제가 현장 갔을 때 뭐가 조금 충격이었냐면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고잉커처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나중에 취재하면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거든요. 왜냐?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구나. 안전하겠구나. 그런 그렇죠. 느낌이 아니다. 그렇죠. 네. 무엇보다 좌파 태극기 저 보시면 알겠지만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 아니 머리 내려서 못 알아본 거 아니야? 내려도 알아봅니다. 위도우니들은 금방 알아봐요. 마스크 해도 야 이정주다 쓰레기 기자다. 위도우니들 부산 북값에서 금방 알았어요. 5분 만에 다 털렸잖아요. 예. 근데 저기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를 다 알아보는데 극우파들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기서 이제 3가지 정도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3가지 그룹이나 있어요. 네, 3개 그룹 있어요. 층위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2030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극우 집회는 2대남들 소위 말해서 20대 남성들이 그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성분도 많았어요. 남성 못지않게 여성분들도 많았다. 많았어요. 네. 비율이 5대5까지는 안 해도 6대4 정도 됐습니다. 원래 8대2예요. 남성이 8이에요. 제가 이 집회 자주 갔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리고 2030이 남성대 여성대가 한 6대4 남성이 6 여성이 4 이 정도 있었고 가족 단위 그리고 부부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모차 끌고 온 분도 있다는 많아요. 거니까. 네.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종교 쪽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기독교를 뭔가 이렇게 믿는 분으로 보이는 그룹들도 있었다. 네. 근데 그분들 막 찬송가 부르고 한쪽에서 메인은 아니고 한쪽에서 그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극우파 고성국 TV 무슨 무슨 도련님 어쩌고 TV 해가지고 제가 찍었거든요. 저 고성국 TV잖아. 고성국 TV 무슨 뭐 어떤 거예요? 1톤 트럭 끌고 왔어요. 1톤 트럭에 개조한 거거든요. 저 보이잖아요. 네, 저 앞에 이제 재선거. 근데 고성국 TV랑 이제 극우파들은 소위 말해서 극우 코인빨로 온 거예요 이날. 그래서 이렇게 3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말한 그 2030 그 남녀노소 할 거 없는 그 그룹 있죠. 노소 빼고 남녀가 이제 6대4 있는 2030 그 그룹이 그냥 일반적인 그룹들인데 이분들이 한 80%예요. 근데 그렇구나. 문제는 뭐냐? 네. 제가 낮에 한 2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한 5시간 정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낮에는 이분들이 많다가 뒤에서 아까 고성국 TV랑 몇 개 그 차량들이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저녁 되면 이분들은 일상인들이기 때문에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딱 5시 반이야 6시 때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저 분위기가 올라와. 표 보시면 봐요. 네. 저 표도 6.3 부정선거 이런 말이 있고
옆에 보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3점권 보장하라. 그렇죠. 스탑 더 스틸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스탑 더 스틸하고 63 부정선거는 그구들이 꽂아놓은 거고 저기가 이제 그 핸드볼 경기장 딱 문제가 된 가봤어요, 그 개표소 그 옛날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안내문이에요. 음. 근데 저 옆쪽에 보면 A4 세 장으로 쫙 나열된 거 있잖아요. 저기는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성조기 들지 맙시다. 여러분 부정선거 얘기하지 맙시다. 폭력 난동에 휘말리지 맙시다. 하면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번에 참정권 보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저분들이 제가 현장에 갔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났어요. 왜냐? 그냥 온 2030 남녀 이 대학생들로 보인 사람들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조기가. 왜냐면 왜 우리의 순수한 이런 집회나 시위를 왜 오염시키냐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문제에만 우린 천착해서 지금 뭔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갑자기 다른 일을 끌어와가지고 붙이냐 그렇죠.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선관위였던 부실 선거 그리고 지금 현재 참정권이 보장 안 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게 옳든 그르든 재선거로라는 용어로 나왔는데 부정선거가 웬 말이냐 이거예요. 그 싸움이 난 거예요. 제가 싸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싸우는데 이제 보통 이쪽은 이제 아재들이거든요. 극우파들은 막 말하니까 대학생들이 말하면서 이제 그 20대 딱 남성 이런 분들이 아니 성조기는 저쪽으로 여기서 들지 말아달라고. 좋게 말하겠지 당연히. 예. 근데 이쪽 이제 아재들이 딱 그 달코 다른 논리야. 야 너는 임마 제가 갖고 왔거든. 요거 스케치북 제가 현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 스케치북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분들이 이게 재활용해서 그 박스가 있어요. 예. 저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스케치북으로 이게 돼 있어요. 음. 현장에서 그린 거. 근데 이거를 너는 임마 이거 들면서 나는 왜 성적이 못 들게 하냐? 너의 권리는 권리고 나의 권리는 권리가 아니야? 하면서 청산뉴스로 조지는데 이건 꾼이다. 이거는 코인팔이다. 느낌이 와요. 제가 자주 가니까. 평소에 얼마나 많이 그 얘기 가지고 싸워봤으면은 술술 나와. 그 보니까. 논리로 사람 조지는 거 훈련이 돼 있어. 왜? 이게 돈벌이거든. 근데 그 남자 대학생은 딱 그 말 듣더니 솔직히 논리는 그게 맞잖아요. 야, 너는 네가 드는 걸 들고 내가 멕시코 국기를 들든 이스라엘 들든 내가 임마 내일 모레 월드컵 하니까 체코 국기를 들든 네가 뭔 상관이야 임마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논리적으로 할 말 없잖아요. 아니 국기를 드는 건 또 사람 자유니까 국기 든다고 남 위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동공지진 약간 대응을 못했구나. 네, 하더라고. 저는 그때 봤어요. 이건 찐이구나. 오늘 처음 나왔구나. 이 친구들은 네. 과거에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다. 훈련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조기는 근데 좀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알겠으니까 자기들의 이런 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저기 극우 코인팔이 하는 사람들이 성조기 들고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낮에는 보통 태극기만 많았는데 재선가 많았는데 저녁에는 이분들이 집에 가다 보니까 2030이 집에 가다 보니까 그 광장을 대부분 극우파가 차지하게 돼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듣기로는 월요일 됐잖아요. 그럼 어제 시위한 사람들은 대학생들 지금 주말에 열심히 하고 네. 월요일에 또 학교 가야 되는 친구들이 또 있는 시험 거지. 기간이에요 요새. 기말고사니까 예, 또. 기말고사 예. 기간이고 학교 가야 되니까 다 빠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공간 내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많은 분들은 그 약칭을 모르실 거예요. 대진년이라고 해가지고 네. 대진년 프락치가 장입했다. 제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진년이 뭐냐면은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의 약칭입니다. 이게 학생들의 운동 단체인 건데 학생 운동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민족해방 NL 계열의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고 그렇죠. 극우 진영에서는 이들의 운동이 반미나 종북이다. 이래가지고 프레임을 걸고 비난을 하는데 딱 그런 사람 취급을 하면서 그죠. 우리 부정선거 의견을 뭔가 질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는 바로 대진년 프락치야. 네.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 운동의 취지가 굉장히 훼손되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왜곡된 사실이 전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거 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말싸움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저분들의 이제 그 초상권을 위해서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네. 촬영하면 이제 좌파 태극기를 공격할까봐. 그래서 옆에서 제가 이거 녹음만 하고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논리가 이거예요. 우리 구기자님 말이 맞는데 제가 이게 논리를 어떻게 싸우는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그 아까 극우파 그 코인 유튜버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일반들은 시위 처음 와보잖아요. 야 너네 지금 속는 거야. 저 앞에 대진년 있어. 저 태극기 안에 뿌락치로 대진년 그룹들이 3, 4, 5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이 야, 아니죠. 미치겠다 진짜. 대진년으로 꼽히는 어디 가짜 뉴스 이거 핸드폰 들고 막 보여줘. 야 얘가 대진년이야. 대진년. 예전에 대진년 사진 보여줘. 야 봐봐 얼굴 똑같지.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 온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거기서 가스라이팅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중간에 도와주고 싶었죠.
아 지금 개소리 하는 겁니다. 듣지 마세요라고 하려다가 제가 끼어들면 괜히 또 야, 얘 대진전 앞잡이 이정주다 바로 그래버리지 그냥. 이 새끼 좌파 태극기다 이럴까봐 저는 끼어들지 않고 이제 듣기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면 처음 듣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뉴스를 들으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속고 있었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요. 약간 당황하는데 그걸 청산유수처럼 말해. 저 대진의 앞잡이들이 프락치로 들어가서 너네는 순수하게 하지. 너네는 순수하지만 저놈들이 폭력 사태 유발시킬 거야. 야, 그렇게 해서 경찰을 끌어들일 어떻게 거야. 옛날이나 논리가 똑같냐 진짜. 그- 변하지 않냐. 80년대 백골단 그러니까. 그 투입에서 하던 논리 똑같이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 안에 들어가면 대진형인지 어떻게 알았냐 물어봐 이 사람들이. 그럼 대진형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성조기를 몰아내잖아 임마. 성조기를 들고 들어갔을 때 성조기는 바깥으로 나가라 라고 말하는 애들이 대진형이란 거예요. 야. 근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논리지. 대진현이 진짜로 예를 들면 거기서 작업을 치면 같이 있다가 아니 극우파인 척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내가 성조기 들고 이렇게 하면서 폭력사태 유발하면 더 깔끔해요. 근데 굳이 에휴. 성조기를 밀어내면서 대진현들이 나는 태극기만 들고 재선거만 주장한다 하면서 폭력사태 유발한다. 논리도 안 맞아.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원래 운동의 참정권 운동의 그런 취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침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전술 같은 것들 부정선거 집단들의 그런 게 좀 아닌가 싶은 건데 많은 분들이 또 포인트로 그 궁금해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여야 대통령 공의 동의한 부분들은 검경 합동조사본부든 특검이든 간에 국회 국정조사든 간에 최고치로 조사하고 최대한의 결과를 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공개하겠다. 여긴 동의 공감대가 다 있는 당연하죠. 상황인데 그러면 이 선거를 지금 뭔가 이제 부실 선거로 치러진 선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재선거가 가능하느냐 일단 여쭤보시는 거고 재선거가 가능하다면은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현장에서 마주한 그런 주장은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러니까 시위가 집회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 훈련된 집회 그리고 다수의 경험이 있는 시위대가 아니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겟팅이 명확하지 않아요. 원래 집회는 세 가지 정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조직화된 중심축이 필요해요. 계속 이거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광장에 아무도 없을 때 중간에 앰프 깔고 딱 하는 그 축이 있거든요. 스노우볼링 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책이 있어야 돼요. 계속 누군가 공급해주고 그리고 저런 데서 사실은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닌데 시위 현장을 잘 가보면 시위는 장기 지속성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화 행사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예, 사람은 놀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죠. 계속 네. 엄숙하게 이 10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깽가리도 치고 아 맞아. 뭐 네. 촛불 시위 때는 안치한 가수 나오고 예를 들면 여기는 BY가 나왔어야 돼요. 랩하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 BY나 래퍼가 나와서 문화 행사를 즐겁게 해야 이게 장기전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순수 자발성으로 모이니까 빨리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만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자기도 몰라. 아 어디까지 이렇게 뭐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 그냥 없어. 네, 굳이 말하면 제가 오히려 역설인데 오히려 훈련된 시위대들은 물어보면 명확합니다. 대통령 탄핵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청와대로 가자. 지금. 뭐 대통령 내려와라. 뭐 대통령 탄핵. 뭐 물러나라. 뭐 국회의원 총 사퇴. 이렇게 명확해요. 그게 가능성이 가능하지 않냐를 떠나서 명확한 표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송파만 하자는 겁니까? 서울만 하자는 거야? 전국을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일단 장동혁이 전국 하자는 소리는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 다 하자 그래. 아니 사건 여기서 장동혁은. 왔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월드컵도 64경기 하는데 여기 몇 경기가 브라질하고 예를 들면 체코가 한 게 부정 선거야. 부정 경기였어. 그럼 여기를 재경기하지. 그걸 전체 경기를 재경기하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상식 수준에서 안 맞는 거는 금방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들이 이거 해. 이렇게 딱 짚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송파예요? 서울시장이에요? 어디까지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재선거만을 주장하고 있죠. 왜? 참정권을 침탈받은 건 맞으니까. 그렇지. 지금 보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상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 소청이 있고, 하나는 선거 소송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선인 사퇴가 있는 거고, 제가 모르시는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선거 소청은 유권자나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관할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주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소청의 절차를 무조건 먼저 거쳐야 되는 거고 선관위가 이런 소청을 접수하게 되면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인용할지 아니면 이렇게 기각을 할지 정해주는 거고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건데 그렇죠. 현재 선관위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걸 인용할 가능성이 낮죠. 그럼 차후 절차로 이제 소송에 가게 됩니다. 그 소청 절차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180일,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리는데 공직선거법상의 조항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이거를 그 재선거를 해야 될 사유로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쉽게 얘기해서 득표수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 말 그대로 이렇게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판결하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으로도 이게 시행되기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쉽지 않은 절차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럼 뭘 해야 되냐? 당선인이 사퇴하면 사실 돼요. 그죠.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면 됩니다. 임기가 언제냐? 우리 오세훈 후보가 지금 바로 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임 시장의 임기가 원래 6월 30일까지인 거고 실제로 새 시장의 임기는 7월 1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큰 마음을 먹고 우리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을 10분 수용하여 가지고 만약 7월 1일 전에 내가 사퇴하겠다.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은 또 선거를 할 수 있는 가능하죠. 희한한 구조라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에 한해서만 재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50개 투표소가 있는데 실제로 줄을 서가지고 나중에 투표해야 됐던 22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된 투표를 해야 된다. 재선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맥락 속에는 서울시장 선거는 하지 말자는 취지로 좀 들려요. 그런 설명인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그 재선거를 어디까지 치러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당의 입장은 제가 못 들은 것 같고 일부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좋다. 지금 보니까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던데 이참에 서울시장, 대구시장 재선거 한번 하자. 이런 사람들도 일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여기서 사실 이거를 지금 악용하는 제일 나쁜 사람이 장동혁 대표예요. 이게 전면 재선거 이렇게 하자는 거는 본인은 임기 연장할 수 있고 본인이 이득 보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사태가 지금 재선거로 주장하는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들조차도 전국 단위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게 지금 받아들이는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분노하는 거잖아요. 송파에 있는 맞아요. 잠실 7선거구에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해서 서울시장 내지는 거기 기초단체장이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고 소의 이익이 있는 건데 느닷없이 광주나 전북, 강원 이런 데를 전면 재선거 하자? 그럼 만약에요? 이걸 받아주잖아요? 또 재선거를 하다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해도 그 비슷한 게 뭐 제주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제주에 나오면 또 재선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재선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랑 부실선거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선관위가 굉장히 믿고 잘못한 게 맞는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였고 전국적으로 시간이 연장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실선거라고 봐야 되는 거. 우리가 부정선거의 개념이라는 거는 투개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간섭을 하는 거고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 왜 그러냐? 개표부터 투표까지 완전히 정부가 독식을 해가지고 관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고 사실 역설적이게도 그 부정선거의 결과로 원래 행안부가 관리하던 선거관리감독 책임을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그렇죠. 또 지게 된 역설이 있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정부의 관할로 두든 국회의 감시를 받든 이런 시계를 다시 돌려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안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